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검찰은 한 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준하거나 타깃으로 삼아서 수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의록을 남겼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해 그 국정감사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Y뉴스도 부지런히 들어가야 되는 게 큰 뉴스 가지고 오셨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이 됐죠. 예.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걸어다니는 일정표로 불리는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예. 그렇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할 계획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검찰은 왜 이 전 대통령 소환 계획이 없다고 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검찰은 왜 소환 계획이 없다라고 할까? 네. 여러분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수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주엔 얘기하지 않았나? 검찰 관계자가. 근데 소환 계획이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린가요? 수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소환 계획이 아직 없다는 말입니다. 소환을 하지 않겠다는 말도 아니고요. 그래요. 네, 그래요. 대통령 소환 계획이 아직 없다는 얘기? 예. 그럼 수사는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갈래로 진행 중입니다. 다섯 실소유주 문제. 네. 다섯은 누구 겁니까? 유행어를 만들어낸 실소유주 문제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에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예. 그동안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 이제 불구속 기소했죠. 그렇죠. 서울 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다스 관련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스의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문제, 실소유주 문제 등을 수사할 건데 검찰이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 더 큰 관심사는 국정원 특활비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게 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제입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특활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걸어다니는 일정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루트를 언급을 했죠. 김희중 실장에 대해서는 정두원 의원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MB보다 MB를 더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다. MB가 가다가 나 어제 뭐 했지? 그러니까 MB는 기억 못해도 김희중 실장은 기억할 정도, 그 정도 위치가 바로 그 사람의 위치였다. 그러니까 김 전 실장이 특활비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통로가 있고 자신의 통로가 있는데 서로 몰랐다. 예.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은 그분 MB밖에 없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선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이 수사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얘기했다. 이미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돼 있어서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돼 있어서 네. 내가 뭐 들어가서 부인하고 어쩌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는데 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척이 됐다는 얘기예요. 김희중 전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검찰 수사가 상당히 깊이 있게 진행됐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아주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특활비 문제가 가장 크지만 수사는 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항상 얘기하는 수사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정치보복이라고 딱 못 박았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한 표적 수사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표적으로 한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검찰에서는 이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수사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검찰은 한 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준하거나 타깃으로 삼아서 수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의혹을 남겼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해 그 국정감사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전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내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내 수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 4가지가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건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먼지 털어서 나를 잡아넣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명박 정부 당시의 청와대나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전 대통령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것만으로 표적 수사라거나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게 보면은 말이죠. 국정농단, 박근혜 국정농단을 조사하다가 뭐가 특활비가 나왔는데 특활비가 이명박 대통령 때도 썼더라. 이렇게 이어지면서 지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흐름을 국민들이 다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겨냥 수사라고 하면 애초부터 뜬금없이 뭐가 뚝 떨어져야지 그게 표적 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적 수사라 그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의 친구였던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서 바로 국세청을 동원해서 수사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게 표적인데 지금은 그 주변 사람들의 비리 문제가 계속 국정원 수사를 하다 보니까 터져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가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수사 대상인 사람들은 일종의 신하 아니냐. 우병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하지만은 시켜도 그거는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실행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 아니냐. 임금, 대통령이 책임질 일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 뭐 수천억 대의 비자금 조성 아니면 5.18처럼 민간인 학살 같은 이런 건 대통령이 책임질 일인데 지금 나오는 일들은 일반 사건의 주범과 중범의 관계는 아니다. 매덕 나왔다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겨냥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소환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아직은. 지금 나온 혐의들로 인해서. 더 나올 수도 있다. 더 나와야지 된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에 국정원 특활비가 들어갔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혐의들이 나와야 뭐 소환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지.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뭐 10만 달러 줬다는 것만 가지고 대통령을 부를 수는 없는 전직 대통령을 부를 수는 없는 그럼 정두원 전 의원이 말한 경천 동지할 일들이 사실은 더 있다라고 얘기한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좀 크게 보자면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이 아마 중요할 겁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4년을 재직을 했습니다. 지금 원 전 원장의 자녀들이 10억 원대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참 우리 또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사는데 10억 원을 현찰로 들고 와가지고 현찰 세는 기계로 셌답니다. 현금 개수기를 가져가서 그 대금이 어디서 나온 건가? 그 자녀들의 나이나 수입으로 볼 때 그 돈을 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국정원장이 연간 한 40억 원 가까운 특활비를 쓰는데 그 돈을 일부 빼돌려서 모은 거 아니냐. 모아서 집 산 거 아니냐 자녀들이. 근데 이제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은 원세훈 전 원장이 지금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 사실을 버티면서 빗장을 딱 걸고 진술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 문제까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은 빗장이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시기가 아직 멀었고 아직 수사가 안 돼 있는 것이지 안 한다는 건 아닌 겁니다.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권 기자. 정두원 전 의원이 말한 경천동지 할 일 3번. 이거 아니나 다를까 주말 사이에 정말 온 정치판을 흔들 만큼 큰 파괴력을 가지고 회자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경천동지 할 일 3번도 수사 대상이 될까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두원 전 의원 얘기 잠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고비가 한 세 번이나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죽기 전에나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아주 그냥 경천 동지할 일들이 벌어졌죠. 그 경천 동지할 일이 무엇인지 정 전 의원이 입을 닫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저 죽기 전에 병실로 오세요. 병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말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그런데 이 일을 무마하는데도 돈이 들었을 것이고 그 돈을 집권 초기에 바로 동원하기 어려운데 그게
국정원 특활비가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다스 문제는 실소유주 문제잖아요. 예. 국민의 궁금증을 푸는 문제가 첫 번째거든요. 그렇죠. 뭐 범죄 혐의가 비자금 조성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은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해서 이런 데 사용됐다. 또 내곡동 사저 땅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이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환 시기는 다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설은 동계올림픽 이후 올림픽 끝나고 3월쯤이나 가능하지 않겠냐는 게 제가 검찰 고위 관계자 1여 명한테 확인한 얘기들입니다. 저도 그게 유력할 것 같은 게요. 다스 네. 공소시효가 2월 22일인가 그렇죠. 예, 2월 거의 말쯤입니다. 그러니까 다스 수사도 일단 해놓고 네. 그동안 특활비도 좀 탄탄하게 다지고 더 큰 것들도 찾으면 올림픽 이후가 되지 않겠는가. 그쪽이 유력해 보이네요. 네. 여기까지 권영철 전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저는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수행에 임했습니다.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저는 4대강 살리기 위한 자원 외교, 제1롯데 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마는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으므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자, 끝으로 평창 올림픽을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총단합해서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우리의 국격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검찰은 한 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준하거나 타깃으로 삼아서 수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의혹을 남겼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해 그 국정감사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Y뉴스도 부지런히 들어가야 되는 게 큰 뉴스 가지고 오셨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이 됐죠. 예.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걸어다니는 일정표로 불리는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예. 그렇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할 계획이 없다. 그렇죠. 서울 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다스 관련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스의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문제, 실소유주 문제 등을 수사할 건데 검찰이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 더 큰 관심사는 국정원 특활비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게 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제입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특활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걸어다니는 일정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루트를 언급을 했죠. 김희중 실장에 대해서는 정두원 의원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MB보다 MB를 더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다. MB가 가다가 나 어제 뭐 했지? 그러니까 MB는 기억 못해도 김희중 실장은 기억할 정도, 그 정도 위치가 바로 그 사람의 위치였다. 그러니까 김 전 지금으로서는 특활비 문제가 가장 크지만 수사는 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항상 얘기하는 수사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정치보복이라고 딱 못 박았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한 표적 수사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표적으로 한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이렇게 실장이 특활비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통로가 있고 자신의 통로가 있는데 서로 몰랐다. 예.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은 그분 MB밖에 없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선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이 수사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얘기했다. 이미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돼 있어서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돼 있어서 네. 내가 뭐 들어가서 부인하고 어쩌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는데 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척이 됐다는 얘기예요. 김희중 전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검찰 수사가 상당히 깊이 있게 진행됐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아주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검찰은 왜 이 전 대통령 소환 계획이 없다고 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검찰은 왜 소환 계획이 없다라고 할까? 네. 여러분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수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주엔 얘기하지 않았나? 검찰 관계자가. 근데 소환 계획이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린가요? 수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소환 계획이 아직 없다는 말입니다. 아하. 소환을 하지 않겠다는 말도 아니고요. 그래요. 네, 그래요. 대통령 소환 계획이 아직 없다는 얘기? 예. 그럼 수사는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갈래로 진행 중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유행어를 만들어낸 실소유주 문제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일부에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예. 그동안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제 불구속 기소했죠.